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에일리언 테크놀로지의 김종혜 부장입니다. 저희가 이게 잘 들리나요? 이게 작은 것 같죠? 예, 잘 들리시나요? 저희가 이제 RFID 관련해서 이제 전시회는 많이 나갔었는데, 이제 세미나 발표는 거의 안 했었어요. 이제 주로 SI 업체들이 발표를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 업체에서는 이제 하드웨어 업체 전문 업체인데, 이제 발표는 처음 드리는 거고, 이제 관심 있는 부분들이 주로 SI 관점에서 사람들이 많이 듣고 보셨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하드웨어 중심으로 이제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RFID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최근 들어서 잘 들리나요? 또 끊어진 것 같아. 최근 들어서 끊어졌죠. 여보세요? 이걸로 할까요? 마이크가 말썽이네요. RFID 의류 쪽에서는 이제 한참 도입을 하고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고 아시는 분들은 이제 어디 업체 진행하고 있고, 뭐 앞으로 또 어디가 진행하고 있다 이제 많이 아실 텐데, 이제 RFID를 의류 쪽에 도입할 때 어떤 궁금한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개선된 사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뭐 간략하게 저희 회사 소개하고, 뭐 RFID가 패션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뭐 상태를 잠깐 설명드리고, 국내 RFID 어페럴 분야에서 이제 태그가 어떻게 이제 바뀌고 있는 형태도 간략히 말씀드리고, 도입할 때 주의사항,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도입 후의 기대 효과, 그리고 RFID 기술 참고 자료로 이렇게 순서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에일리언 테크놀로지는 미국에 본사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에일리언 테크놀로지 아시아 한국에 이제 브런치로 있고, 이제 미국 본사 사진이고요. 이제 솔루션 센터의 사진이고, 이제 교육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미국에 있고, 뭐 아시아, 일본, 중국, 홍콩, 그리고 유럽 쪽에 뭐 이제 브런치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의류 물류를 하신다면은 뭐 에일리언이 뭐 적합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적합하지 않을까 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저희가 하드웨어 전문 업체다 보니까 공급하고 있는 하드웨어들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고정형 리더, 휴대용 리더, 이제 블루투스 리더, 그리고 태그 인레이들이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태그 칩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태그 칩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칩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회사는 딱 3개인데, 그 중에 저희가 1개 업체고, 이제 태그를 받아서 이제 인레이나, 그러니까 태그 칩 웨이퍼를 받아서 이제 인레이나 이제 카드 태그, 메탈 태그를 만들면, 이제 자기네가 이제 그 패키징한 업체가 우리 태그입니다라고 공급을 하는 거죠. 이제 실질적으로 칩을 공급하는 회사는 전 세계 3개 업체 중에 저희가 하나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본사에서 작성한 이제 RFID 이제 시장 추이인데, 대체적으로 이제 처음 기술이 개발됐을 때 혁신적인 기술이다 해가지고 이제 상승을 하고, 생각보다 영업이 다 된다고 했는데 안 되는 부분들이 보이네 해가지고 이제 좀 내려가는 부분이 있다가, 이제 그 어려운 부분들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법제화 시키는 부분 해가지고 백업을 받아서 이제 상승을 해서 이제 안정화되는, 이게 세계적 추이의 그래프라고 합니다. 이제 그 중에 저희 이제 한국에서는
2008년도에 이제 RFID 시범 사업이 이제 막 융성을 하는 이런 포인트가 있었다는 부분을 보여드리고요. 이제 2018년부터는 태그 기술, 리더 기술, 안테나 기술이 좋아졌고, 무엇보다도 이제 태그 가격이 옛날에 100원이면 무조건 하겠다라고 옛날에 10년 전에 그랬었거든요. 2018년이 됐습니다. 이제 100원이니까 이제 무조건 하셔도 되는데, 이제 상승기에 이제 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국내 분야에서는 RFID가 이제 공공 분야, 민간 분야, 뭐 USN 이렇게 2006년, 7년, 그러니까 10여 년 전부터 주력으로 미는 사업이었고, 조달청, 국세청, 국방부, 국토해양부, 이제 민간 분야에서는 뭐 자동차, 전기, 전자 여러 분야 많이 썼고요. 대표적으로 주류태그 의무적으로 양주 많이 드신 분은 RFID라고 태그를 유심히 보셨을 텐데 항상 쓰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이렇게 민간 부분에 많이 활성화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갔네요. 그리고 의류가 중점이라서 이제 의류 관련된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게 밀리언 단위인데 2018년까지 이제 수량이 이제 급속도로 이제 10억 개 정도의 태그가 사용되고 있다고 이제 이렇게 발전이 됐고, 앞으로도 이제 더욱 발전적인 추세라는 겁니다. 의류 분야에서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의류라고 하면은 셔츠, 바지 이런 쪽에 많이 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 파란 부분이 이제 신발류 그런 쪽에 더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여기 이렇게 한국, 오스트리아, 타이완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12%를 쓰고 있어요. 소비하고 있는 양. 이제 상대적으로 일본, 미국, 독일 이미 이쪽 분야에서 50% 이상의 세 개 나라에서 RFID 이제 사용량이 이게 3개국이 전 세계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굉장히 작지만 2% 이하인 나라들 다 합친 게 12%인데 작지만 오히려 이제 반대적으로 생각하면은 발전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의류 분야에서 최초에는 태그 가격이 많이 비쌌거든요. 막 1,000원, 2,000원 막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재사용하자 그래가지고 PVC에 합지를 해서 태그를 처음에는 썼었고, 근데 쓰다 보니까 이게 스타일 번호, 사이즈, 색상 뭐 이런 것들이 표기가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리무벌 카드 형태로 이제 쓰는 형태가 있었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태그 가격이 조금 저렴해지면서부터 이제 일회용 가격 태그를 쓰게 됐죠. 이제 대표 태그도 쓰게 되고, 그리고 가격의 혁신적인 발전이다 해가지고 이제 전도성 잉크로 이제 태그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몇 년 쓰다 보니까 이제 품질이 이제 몇 년이 지나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성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가지고 이제 전동성 잉크 태그에서 이제 애칭 타입의 태그를 이제 현 시점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AM이나 EM, 그러니까 EAS 도난 방지하고 결합된 RFID가 앞으로 이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정을 합니다. 그 RFID 도입할 때 주의사항, 이게는 도입하는 고객사분들 중심으로 가장 중요하게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런 주의사항들을 잘 해결하고 나면은
도입하는 효과가 이제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고객사한테는 중심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한번 보시죠. 이제 태그 발행할 때 RF 프린터에서 이제 온도와 압력을 줘가지고 여기서 프린팅을 하게 되는 거죠. 프린팅을 하게 되는데 과도한 압착으로 인해서 아니면 과도한 고열로 인해서 태그가 손상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프린터를 세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태그 발행을 했을 때도 프린터에서 발행하는 오차가 그래도 100%는 아니고 그러니까 0. 몇 프로의 오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발행 후에 이제 2차 검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생산업체에서 생산처 봉제 공장에서 태그를 붙이고 이제 포장을 해서 이제 물류창고로 배송을 하는데 이게 이런 경우가 어처구니 없어 보이지만 꼭 발생합니다. 라벨이 2장이나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라벨 태그를 붙여야 되는데 이 위치에 태그가 부족했는지 어쨌는지 안 붙이고 포장을 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고 이거는 바코드가 있고 스타일 번호가 있어가지고 태그가 진짜 있는 줄 알았더니 인내기가 없어요. 저희가 이런 거는 공급 안 했는데 생산처에서 땜빵용으로 이렇게 있는 것처럼 바코드만 있으면 되는지 알고 생산처에서 이런 부분도 하고 그리고 태그 관리를 잘 하지 못해가지고 태그가 띄어져 없어져서 분실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스팀 다림이 작업을 하는데 태그 부분을 너무 과도한 열과 압력으로 너무 이제 다리미질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발생하는 문제도 있고 이게 라벨 태그가 있는데 거기에 재봉을 쳐버리는 실수도 덜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처에서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생산처나 본사나 디자인 쪽 부분에서 보면은 전혀 개의치 않았던 부분들이 그 의류를 이렇게 포장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접히는 부분에 이 봉제선을 만들어 놔가지고 태그가 접히게 돼서 이제 태그 인식률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본사하고 봉제 공장의 생산자 교육을 주의 깊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새 단추 보면 니켈 성분의 금속이잖아요. 같이 붙여놓으면 인식 성능이 떨어지는 부분, 이 부분은 도입하실 때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되고, 그 시연을 할 때는 이게 지퍼 있는 부분하고 뒤에 태그가 있는데 이거를 테스트할 때는 금속 지퍼를 여기다 두고 테스트해 놓고 잘 되네 하고 넘어갔는데 실제로 운영할 때 지퍼하고 태그하고 같이 있어서 태그 인식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봉제 위치도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홀로그램 많이 쓰시잖아요. 홀로그램하고 RF 태그하고 또 겹쳐서 봉제할 때 이제 태그 인식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홀로그램은 다른 쪽에 봉제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이 등산화 사람들 신발에는 금속이 없겠거니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실 겁니다. 등산화 같은 부분에 이 프레임을 잡아주려고 금속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속이 들어가면은 이제 태그에 인식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의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태그 인식률이 떨어져. 그럼 뭐 리더가 문제인가, 안테나가 문제인가, 태그가 문제인가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데 항상 이제 금속 부분도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 금속 부자재 또 있습니다. 이렇게 알루미늄 호일로 보온재로 있고 모자에도 금속이 들어가요. 이게 모양 잡아주려고 그 철선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도 인식률에 영향이 있고 이제 이런 부분은 태그 부착 위치를 옮기든가 아니면
포장 방법을 개선을 하든가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약 조건이 많기 때문에 RFID를 못 쓴다가 아니고 이런 부분으로 이제 등산 스틱인데 금속이잖아요. 태그가 등산 스틱하고 겹쳐서 막 포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태그를 한쪽으로 몰아넣고 포장을 하게 되면은 인식하는데 문제가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다나나 그 워머 같은 것들이 두께가 얇고 크기가 작잖아요. 이런 부분도 태그 100개씩 이렇게 한 상자에 200개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고정형 리더에서 뭐 5초에서 지나가는 처리 시간이 5초밖에 안 되는데 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거를 시간을 늘려주든가 아니면은 휴대용 리더기에 설정을 바꿔가지고 입고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FID 소터기는 이제 물류창고에서 이제 매장으로 분류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스타일별로 구분을 할 때 RFID 소터기를 쓰는데 소터기가 여기 이제 접시가 있고 얘네가 이제 틸팅을 하는데 이제 태그 간격이 좁은 경우에는 이제 태그 워낙 얘네들이 빨리 움직이니까 태그의 앞뒤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RF 하드웨어 업체가 현장에서 튜닝을 해야 되는 거고 일부 접시에서는 트레이라고 하죠. 여기 볼트가 금속이고 틸팅하는 분 프레임을 잡아주는 몸뚱아리가 금속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회피하고 튜닝이 필요하다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못한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게 물류창고에서 전형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이제 컨베이어 게이트라고 보시면 되죠. 상자 단위로 박스를 투입해서 예정 수량 확인하고 OK인지 NG인지 확인을 하고 리젝이든 패스든 하게 됩니다. 이거를 작업을 이제 이 컨베이어 게이트를 도입을 하게 되면서 이제 기존의 물류창고에서 까대기 작업을 하던 그런 고생스러움은 없어졌다는 거죠. 그 RFID를 도입하고 나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매장에서는 이제 많이 쓰고 있는 업체가 별로 없는데 이제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이제 매장도 이제 가야 된다는 거고요. 이제 물류 창고가 지금 주력이 돼서 많이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자체 물류 창고를 쓰는 업체들은 물류 창고에서 기대 효과를 보셨기 때문에 도입을 많이 하고 이제 본사에서는 물류만으로도 도입 효과가 있는데 본사의 기대 효과가 있고 그리고 소터기 좀 전에 보여드렸던 소터기의 도입 사례를 보시고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장에서 참 고생스럽게 일하시는 분들이 재고 실사하게 되면은 하루 종일 셔터문을 내려놓고 실물을 하나하나씩 카운팅을 하게 됩니다. 힘들게 했죠. 근데 RFID를 도입하게 되면은 이렇게 PDA 휴대용 리더로 쭉 긁어 나가게 되면은 기존에 여러 명이 며칠을 걸리던 거를 하루 만에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를 들어서 매장에 4,000건 소모품하고 합쳐가지고 4,000건을 기준으로 두 사람이 10시간인데 이제 RFID를 도입하게 되면은 한 사람이 한두 시간 만에 휴대용 리더로 재고 실사를 마칠 수 있다는 거죠. 매장의 기대 효과는 이렇게 입출고 작업, 그리고 상품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대량 행사 같은 행사 시즌에는 어마어마하게 힘든데 이제 RFID를 도입하게 되면은 이제 간단하게 되는 거고 이제 바코드로 하게 되면은 상품에 시리얼이 있는 게 아니고 상품별 바코드가 똑같기 때문에 이제 중복되는 건지 안 된 건지 본인이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RFID는 휴대용으로
한 번만에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복을 방지할 수도 있고, 상품 이력 관리, 매장에서 상품이 이제 백룸만 갔다가 매장에 왔다 갔다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고객한테도 갔다가 반품되기도 하는데, 이런 이력 관리를 이제 일련 번호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데이터가 정확해진다는 거죠. 그 매장의 기대 효과는 저희가 작성한 문서가 아니고 리서치 회사에서 이런 결과를 이제 보고했는데, 전체적으로 효과가 이제 13%의 판매 증대 효과가 있었고, 그 데님 뭐 이렇게 평균적으로 13%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물류센터에서는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RFID 소터기를 도입한 효과가 기존의 행사, 그리고 시즌 반품, 시즌 출고 이런 작업을 할 때 까대기 전문직이 필요해서 20명에서 30명의 까대기 전문 요원을 투입을 하게 돼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항시 채용하는 게 아니고 시즌별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휴먼 에러가 항상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 장비를 도입하게 되면서 이제 그런 이제 불규칙적인 인원 고용 구조를 개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따 말씀을 드리겠는데, 인원은 줄였는데 처리 캐파가 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류 쪽에서는 RFID 도입하게 되면은 이런 효과들이 있는 거고, 도입 전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고요. 이것도 예시로 들었는데, 한 상자에 25벌씩, 그러니까 25벌씩 까대기 작업으로 이제 바코드 하나씩 읽었을 때 25번 하는데, 테이핑 뜯고 개수 세고 바코드로 읽었을 때 1분 45초가 걸리거든요. 이거를 500상자를 일처리량으로 봤을 때 15시간이 소요되는데, 이제 똑같은 조건으로 이제 RFID를 도입하게 되면은 한 박스 입고 출고 잡는데 5초 걸리고, 500상자 마찬가지로 하는데 41분밖에 안 걸린다는 결과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본사에서는 도입 효과, 이게 본사, 공장, 그리고 관계사, 대리점, 생산처 이 부분에서 물류 내역을 공유하게 되면서 이제 결품에 대해서 그리고 안정재고 관리하는데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특정 매장에서 결품이 발생했다고 생산처, 그러니까 본사가 생산처에 발주를 하라고 하는 악순환이 항상 생기는데, 물류 창고가 여러 개일 경우나 아니면 타 대리점에서 재고가 실사가 실시간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 매장에서 부족한 수량은 굳이 생산처에서 생산을 하지 않고 물류 창고나 타 대리점에서 가져와서 결품을 메꿀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뭐 물건을 보냈느니 안 보냈느니 하던 것을 이제 RFID 시리얼 번호가 다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쟁이 없어졌죠. 이제 생산처하고 본사하고도 분쟁이 있었고, 이제 본사하고 이제 물류 창고 그리고 매장 간에서도 물건을 보냈니, 나는 안 받았다, 너는 보냈다, 이렇게 항상 분쟁이 있어요. 몇 장씩 빠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 시리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못하게 되는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RFID 소터기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물류 창고가 어마어마한 양의 이렇게 상품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인원으로 예전에는 이제 바코드를 읽어서 작업을 했었는데, RFID 소터기를 도입하게 되면은 이제 자동 분류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해외에 도입 사례인데, 그 유럽의 라코스테에서 도입을 했거든요. 연간 500만 장을 물류 창고에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기존에
24명이 6만 건을 최대 캐파라고 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11명으로 줄이면서 물량은 캐파는 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류창고에서 개선이 된다는 겁니다. 태그를 붙이는 것 그리고 RFID 소터를 도입한 그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큰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거죠. 태그 이제 RFID 태그 많이 아신다고 생각하시면서도 실제로 보면은 이제 SI 업체 분들이 설명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하드웨어 업체가 드리는 설명은 약간 다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런 부분을 준비를 했고요. 시간이 많이 남았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구축한 사이트가 있는데 스파이더라고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남았으면 잠깐 보여드릴 텐데 이거 설명하기 조금 벅차서 보여드릴 수 없을 것 같네요. 이게. RFID 태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근데 그 안에 이 까만 게 조그만 게 있는데 얘가 0.4mm 그러니까 머리카락보다 한 대여섯 배 굵은 게 이렇게 IC 칩으로 되어 있습니다. IC 칩은 내부에 메모리가 있고 이제 클락을 맞춰주는 오실레이터가 있고 RF를 디지털로 변조해주는 모듈레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멀티 인코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태그가 부착되어 있고 여기서 한 번에 라이트 작업을 합니다. 빠바바방 해가지고 0.9초에 10개를 다 라이트 했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유저 메모리가 이제 블럭 단위로 이제 읽기 방지 그리고 쓰기 방지 그 열어놓고 이제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렇게 블럭 단위로 구분 지어서 이제 보안을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보안을 적용한 사례인데 이제 상품을 판매할 때 그 아이디를 유저에다 넣어놓고 얘를 지우죠. EPC를.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락을 걸어놓고 히든을 시키면 이제 이게 사용자가 읽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우리 태그는 특별한 코드를 받고 싶어요. TID, 아까 TID는 복제 불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주문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TID에다가 이제 고객의 유니크한 번호를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목적의 태그가 이제 공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제가 잠깐만 설명을 이게 대부분의 안테나들은 이렇게 다이폴 안테나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펴버리면은 이제 다이폴 형태예요. 이제 크기를 작게 만들려고 구부려 놓은 건데 이게 안테나를 봤을 때 전면 그리고 배면 그리고 세워놨을 때 세워놓은 거 뒤집었을 때 태그 인식 성능은 다 좋습니다. 단지 이게 다이폴 형태이기 때문에 안테나하고 직교했을 때 이렇게 직교했을 때 태그 인식 성능이 다른 태그들은 이렇게 훅 떨어지게 되죠. 직교했을 때. 근데 저희 스파이더 360이라는 태그는 직교했을 때도 훅 떨어지지 않고 상당 부분 인식을 잘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유리병이나 액체의 RFID가 취약하긴 한데 그런 쪽에 쓰기 위해서 특별히 앰플용 태그를 공급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으면 질의응답을 할 텐데요.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제 강의 자료 첫 번째 이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문의를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전시회장 내부 저 오른쪽 벽 끝쪽에 저희 부스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실제 아까 보셨던 컨베이어 게이트도 보시고 이제 그쪽에 와서 질문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